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딱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3 올라가서 뭐 특별한 그래프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3차, 4차뿐만 아니라 뭐 지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나올 텐데 그 그래프들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자, 그 최대값, 최소값들에 대한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2차 함수에서는 우리의 그래프가 최대, 최소가 기본적으로는 꼭지점에서 나타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그쵸? 자, 예를 들어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해서 a가 양수일 경우에 한해서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이게 x가 p일 때 y 값이 q 이렇게 되잖아. 그 말은 x에 p를 대입하면 q가 나오는데 그 값이 이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작은 값이죠, 맞지? 그래서 이거에 한해서는 x가 p일 때 그래프가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인 q, 대문자임이 최대값, 소문자임이 최소값이에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p가 아니라 자, 다른 값을 넣으면 당연히 q보다 항상 위에 있는 값밖에 없어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q에서 제일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겠어?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니까 x가 p일 때 y 값이 q인데 이때 이제 이게 뭐예요?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도 보면 그래프가 여기서 제일 높은 값 q를 찍고 나머지 값은 다 아래쪽에 존재를 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존재를 해요.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값이 있고 위로 블록하면 최대값이 있잖아,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알파, 베타다라고 제한을 걸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봐봐. 알파를 여기, 베타를 여기 이런 식으로 잘랐다 치면 그래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그려야 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노란 부분만 그려지는 그래프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 이제 그래프가 없어, 흰 부분은. 그치?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값이 어디? 제일 높은 데를 찾으면 돼. 그냥 그래프를 보면 제일 위에가 여기 있고 제일 밑에가 이 값이잖아, 맞죠? 그래서 최대값이 여기, 최소값이 여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 맞죠? 다 배운 내용이에요, 맞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2차 부등식에서 어떻게 연계를 짓냐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2차 부등식은 절대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항상, 자, 이걸 fx로 할게요. x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 걸렸는데 fx가 항상 뭐 k보다 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뭘 찾아야 되겠다, 얘들아? 이 그래프의 제일 작은 값이 뭔지를 찾는 거죠.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뭐보다? k보다 크면 나머지 값은 다 k보다 클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맞죠? 아니면은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래프를 잘랐어. 뭐 이런 식으로 잘랐다 치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fx가 k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는 k보다 작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일 큰 값,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이 어떻게? k보다 밑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841번 보면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4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3부터 6까지만 잘라 그렸을 때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얘들아? 이 그래프를 이 범위 내에서 최소를 찾았을 때 그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볼록하죠? 그리고 축은 어디 있어, 얘들아?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x는 2잖아, 그쵸? 되겠나? 자, 그러면 x가 3부터 6까지면 어떻게? 3이랑 6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3부터 6까지 그래프를 자르면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야, 그쵸? 이 노란 부분의 그래프만 보라 이 말인 거지. 그럼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려면 이 부분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쵸? 같아도 되고,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 여기잖아, 그쵸? 즉 x가 얼마일 때? 6일 때 x에 6 집어넣은 값이 어떻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되겠죠?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6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3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k는 15 넘겨서 4로 나누면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밑에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고요. 843도 마찬가지. 843도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들어주면 그냥 똑같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843번 말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자,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은 뭐냐면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얘들아. 자, 예를 들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뭘 뜻한다고요? 그냥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막 있어. 그리고 gx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이게 이제 fx라고 하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요렇게 된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잖아, 그쵸? 맞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그럼 이 지점과 이 지점들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쵸? 지금 교점 찾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fx는 gx다라고 연립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쵸?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fx 마이너스 gx가 0과 같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이 그래프를 두 개 표시할 필요 없이 이 그래프 하나만 보고 우리가 교점을 찾잖아. 그러면은 마찬가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부등식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결국 앞에 했던 유형 10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형 11번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844번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라는 그래프가 직선 y는 x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뭐 예를 들어 그림이 이게 아래를 보러 가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직선이 inx 마이너스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gx가 이거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보다 왼쪽 또는 이전보다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쓴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풀었을 때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x가 2보다 작던가 또는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가 x 마이너스 3보다 크다의 해를 보여야 돼.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자 넘기면 마이너스 1x니까 이렇게 쓰고요. 3 넘어가서 플러스 3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는 부등식의 해를 찾았더니 어떻게 나왔다? 2보다 작고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나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얘들아? 요걸 풀면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x제곱이 1이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b 요렇게 해가 나왔으니까 답이 이렇게 적혔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어차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계속 강조하던 말 있잖아.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어차피 풀이 과정 자체는 똑같을 거라고요, 맞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중요한 거 이거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은 이렇게 답을 쓰기까지 뭘 했다? 요거는
0이다를 풀었더니 2랑 B가 나온 거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방정식처럼 풀어서 답을 부등식으로 썼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말은 무슨 말? 굳이 이렇게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냥 방정식처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B다라고 생각하면 뭐를 쓸 수 있어요? 근과 계수관계를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렇지. 그럼 이거 두 근의 합하면 뭐야? 2 플러스 B인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근에 곱하면 2B인데 그게 얼마? A분의 C니까 8. 요거마다 알 수 있죠. 맞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말이죠. 굳이 인수분해식 만들어갖고 전개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고, 자, 유형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 12번이 이제 아까 유형 10번과 똑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봐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가 직선 y는 m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보다 항상 아래쪽, 자 얘가 이것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봐봐. 항상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맞죠? 이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는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직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 m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편할까? 항상 이게 성립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안 만나면 항상 성립을 하죠. 맞지? 무슨 뜻이에요? 교점이 없어야 한다. 교점이 없어야 된다. 무슨 말?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그걸 쓰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넘기면 x제곱에 자 플러스 mx에 맞죠? mx에 자 4x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4x 될 거고 맞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에 0 넘어와서 플러스 7은 0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여기로 넘겼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항상 0보다 크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 말은 이것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x제곱의 계수 1이니까 아래를 볼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과 안 만나야 되겠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등장을 하죠. 자, b 제곱 마이너스 4a가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m제곱에 마이너스 8m 플러스 8m m은 사라졌고요. 맞지? 플러스 16 마이너스 2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m이 이렇게 나왔지? 루트 10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있다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848, 849도 똑같이 어떻게 그래프가 안 만나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어야 한다라고 풀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리고 유형 13번의 활용 문제 알아서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고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4번. 자, 여기 있는 유형 14번부터 자, 유형 17까지는 싹 다 뭐다? 싹 다 같은 유형이죠. 맞지? 자, 뭐다?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우리 앞 단원에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했어요. 그쵸? 여기서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올 텐데,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작다. a 다시 x제곱 플러스 b 다시 x 플러스 c 다시가 0보다 뭐 크다 하면 그거 나갔다.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연립을 해놓은 걸 거 아니야, 그쵸?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립이라는 것의 의미는 당연히 어떻게? 공통 부분의 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지, 맞죠? 공통 부분의 해.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의 해를 찾으면 예를 들어 얘를 해를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 나왔다 칩시다. 그리고 얘를 구했더니 인수분해가 다 돼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거랑 숫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공통분을 찾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거 해가 나왔는데 밑에 거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공통분을 찾으면 어디에요?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해줘서 공통분을 찾는 게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맞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 풀고 요거 풀어가지고 어떻게 공통부분을 찾는 것이 연립부등식의 풀이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거슬리게 하는 건 뭘까? 또 이 사이에 해가 뭐 정수가 1개 있니 2개 있니 뭐 5개 있니 이지라는 문제 말고는 여러분한테 거슬리는 만한 문제는 그냥 부등식 2개 구해가지고 공통부분 찾는 거 그림만 그려보면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못할 사람은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저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해야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853번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해를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855번 볼까? 자, 요거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얘들아? 3개짜리잖아, 그쵸? 맞죠? 3개짜리니까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로 연립부등식을 만들면 돼요, 그쵸? 반드시 연립부등식은 3개짜리일 때는 A, B, B, C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A, B, A, C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 2x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3x보다 작다. 또 x제곱 플러스 3x가 10x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2개 연립을 하면 되잖아, 그쵸? 위에 거 풀어볼게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 밑에 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맞지?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5, 2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에 거 해를 그림으로 바로 나타낼게요.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는 색칠돼야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되겠죠. 자, 밑에 거 풀면 어떻게 돼? 1, 6에 마이너스니까 바로 여기다가 색칠 같이 할게요. 한 번에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1이 한 요쯤에 있을 거고 6이 한 요쯤에 있겠죠. 그러면은 등호 안 들어가고 0보다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통부분이 어디? 여기 칠해지겠죠. 그럼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고 뭐보다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별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는 애들인데, 자, 절대값 붙어 있는 것도 하는 방법이 다를 건 없습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하나만 또 풀어봅시다. 이거는 860번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자, 봅시다.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3x보다 작다.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의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했으니까 위에 해랑 밑에 공통부분을 찾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왜 짜증나냐면 절대값 붙어 있잖아, 맞죠? 원래 수학 문제에서 절대값 붙이면 다 짜증납니다. 보통 문제보다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밑에 거부터 처리할까요? 1, 2에 1, 5에 이렇게 하면 5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쓰면 되겠다,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가 2분의 5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5 사이에 있다라고 밑에 거 해를 일단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니? 됐죠? 자, 이제 위에 거 풀 건데 위에 게 문제가 뭐야?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4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0보다 클 때랑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작을 때, 즉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우리가 범위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양수니까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4가 3x보다 작다. 요걸 풀면 돼요, 맞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자, 0보다 작을 때니까 절대값이 이런 건 어떻게 적혀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부등 방향은 그대로인데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부호 바꾸어서 이렇게 식을 써서 이거 두 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말인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늘 하던 거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서 풀어라. 그리고 풀 때는 당연히 여기 해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고요. 여기 해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거부터 해를 구해놔야 되겠죠. 이것도 2차 부등식이네. 맞죠? 자, 2차 부등식은 뭐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니까 맞죠? 이거를 제일 좋은 건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요렇게 생겼잖아. 맞죠? 여기가 2랑 마이너스 2고 맞지? 되겠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디에요? 여기랑 여기죠. 맞지? 그럼 이때 해는 뭘 말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가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요걸 풀어라 이 말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잖아. 맞죠? x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을 때는 요걸 풀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절대값을 기준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범위, 0보다 작을 때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풀어봅시다.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되면은 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x가 4랑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가 되잖아. 맞죠? 근데 이게 답이 되냐고? 아닙니다. 얘들아. 꼭 잘 봐야 돼요. 뭐라고? 위에 있는 이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안에서만 해를 구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해를 구했더니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면 이런 식으로 해가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해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나오는 해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해는 어떻게?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거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3x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0보다 크다. 이거 여기로 넘겼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해를 구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x가 1과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쵸? 0보다 크다니까. 자,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맞죠? 이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해가 되겠죠. 그럼 이때 해는 뭐가 되겠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두 번째 해인 거죠. 그럼 1번 또는 2번으로 나눠서 우리가 해를 구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얘랑 얘를 어떻게 합쳐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데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2를 포함시켜서 어디까지? 4까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지.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답을 다 쓴 게 아니라 뭐만 찾은 거예요? 위에 거만 찾은 거잖아. 그쵸? 맞지? 위에 거 찾아가지고 지금 푼 게 요거란 말이야. 그치?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요거까지 같이 어떻게 공통부분을 찾는 게 답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위에 거의 해고야. 맞지? 밑에 거 해는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2분의 5는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거 공통부분 찾으면은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요. x가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맞죠? 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2차 분식을 몇 번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맞죠?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막 늘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고 그런 것들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유형신 6번. 자, 여기도 수학해서 늘 하던 그 내용이야. 뭐다? 우리가 계속 이제 식 가지고 해를 구하는 문제를 했으면 이번에는 해를 알려주고 식에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늘 하던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의 공통부분을 찾았더니 요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위에 게 인수분해하면 2, 5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 거는 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위에 거의 해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쵸?
되겠니? 자, 밑에 거랑 공통부분 찾아서 얘가 나오면 되는데 밑에 게 K를 못 구해요.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K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 봐봐. 자,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 여기에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곱해서 얘가 나오고 더해서 얘가 나온 숫자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숫자가 아니라 식이라도 그렇게 돼야 되죠. 어떻게? 얘는 K 플러스 2랑 뭐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나오잖아. 그쵸?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K 플러스 1이 나오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K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이게 K가 끼어있는데 되겠죠? 이런 문제 이제 자주 보일 거예요. 미지수가 포함된 채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들 보이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방정식이 해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랑 1일 텐데 맞죠? 그러면 얘가 잘 볼게. 해가 두 종류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K가 뭔지를 모르니까 0보다 작으면은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두 가지인 거 이해되겠죠? 뭐가 큰지 모르잖아. 그쵸? 1, 3인지 마이너스 1이랑 1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됐죠? 그런데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를 이거랑 공통부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시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에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1과 2는 여기 사이 들어가는데? 그럼 범위가 아니라 K 값이 정해지는데? 문제가 좀 이상하네.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 자,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서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맞죠? 맞지? 그러면은 공통부분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치? 문제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네요. 문제를 잘못 썼네. 여기 플러스 3입니다. 오케이? 쏘리.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지? 테스트 한 거야. 너네 잘 보고 있는지. 자, 오케이. 자, 그럼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가야 되니까 어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은 공통부분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왼쪽 위에 거가 밑에 거랑 연립이 될까? 이 밑에 거랑 연립이 될까? 상식적으로 위에 거랑 연립해야 되겠어? 밑에 거랑 연립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려면 당연히 잘 봐봐. 이거랑 이걸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1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작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연립 분식해가 이렇게 나죠. 그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턱이 없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얘랑 연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다 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여기로 넘어가 주면은 이거랑 이거랑 공통 부분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위에 거 밑에 게 이렇게 연립이 돼야서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판단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2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여기 2보다 왼쪽에 있었다. 그러면 뭐 1.9쯤 됐다. 지금 해가 1부터 1.9였겠지. 그랬으면은 공통부분이 2까지 나니까 2를 싹 다 포함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기로 튀어나가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뭐보다는 2보다는 오른쪽에 가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얘가 2랑 겹쳐져도 될까 안 될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2랑 겹쳐지면 될까 안 될까? 자, 얘가 2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2라고 생각해봐. 얘가 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2가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2가 되면은 해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밑에 거에 위에 거에 했는데 밑에 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를 했어요. 자, 공통부분을 찾으면 그러면 해를 뭐라고 쓸 건데 이때 x가 1보다 크고 2보다 공통부분은 작겠죠. 여기 색칠 안 돼 있잖아요. 공통부분 2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맞아요. 얘들아 자 봐봐 위에 게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근데 밑에 거 풀었는데 만약 이게 이제 인수분해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텐데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만약에 2라고 하면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온 거잖아. 그쵸? 이게 2라고 두면요. 그러면 얘랑 공통부분을 찾아보라고요. 공통부분 찾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공통부분은 뭐가 돼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공통부분이 되잖아. 공통부분이 2가 안 들어가죠. 2가 포함 안 됐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최소한 2.00001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어떻게 이것보다 툭 튀어나가야지 공통부분에 저것 때문에 2를 포함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값이 2보다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k 넘겨주고 2 넘겨주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겠다라고 범위를 정할 수 있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자 그리고 또 활용? 알아서 해보세요. 자, 절대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활용은 너네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귀찮은 것도 맞지만 활용은 너네가 해야 되는 게 맞아. 무조건적으로 활용은 직접 안 하면 직접 부딪히고 직접 깨져보고 해야지 활용은 풀지. 누가 식 세워주는 거 활용해봐야 그러면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랑 뭐가 달라. 옛날부터 난 원래 그랬어요. 활용은 알아서 푸세요.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닐걸?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해도 되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8번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돼요. 뭐다? 서로 다른 주식은 868번 보세요. 서로 다른 주식은 뭐 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869번 허근을 갖는다. 그럼 위에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밑에 식은 서로 다른 주식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연립부등식 나올 거고 맞지? 그냥 앞에서 계산하던 거 판별식만 득지득지 갖다 하나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라서 그냥 풀어보면 되는데 자 이거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871번 한번 보세요. 위에 거는 그냥 판별식 씁니다. 871번은 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는 실수를 갖도록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시근을 갖도록 한다. 적어도 하나는 시근을 갖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도 적어도 하나는 시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걸 따져봐라 말이야. 어떻게? 얘가 시근을 갖고 얘가 허근을 가져도 되죠. 맞지? 또는 얘가 허근을 갖고 얘가 시근을 가져도 돼요. 맞지? 적어도 시근을 갖는다. 그러면 또는 둘 다 시근을 가져도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찾는 문제다라는 거. 적어도 하나는 시근 가지 조건 이거 맞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판별식을 6번을 부등식으로 작아가야 돼요. 판별식 쓰는 거야 어차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판별식이 써지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요거 1번, 2번, 3번을 구해서 다 더해야 된다라는 게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쵸?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그럼 이걸 아예 반대로 쓰면 뭐가 되는데요? 아예 반대로 쓴다. 그럼 얘가 허근 가지고 이것도 허근을 가지는 걸 구해서 이거에 반대로 답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요거 3개를 구해야 되는데 3개를 구하기가 너무 귀찮아. 시간 오래 걸리고 계산도 복잡하고 짜증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반대로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 그럼 반대로 둘 다 실근을 안 갖는 조건을 구해서 이 답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답일 거 아니야. 그쵸?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판별식, 위에 거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예요. 이게 0보다 작고, 그리고 요거 밑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것도 0보다 작다. 이거의 해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자,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 a에 a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하면은 0과 4고요. 맞지? 이거는 합차하니까 마이너스 1과 1이죠. 됐지? 그럼 이거 공통부분 찾으면 어떻게 돼요? 0부터 4까지. 나중에 그림 안 그려도 여러분 할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공통부분 그리니까 해가 어떻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이게 답이 아니죠. 왜? 반대의 답을 구했잖아. 그러면 이걸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반대로 쓰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반대로 쓰면 어떻게 나오겠어? 0보다 작거나 같던가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던가 이게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쓰자 이 말인 거죠. 오케이? 누가 봐도 이게 계산이 훨씬 빠르고 다들 이렇게 합니다. 저거 3개 구하면은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오케이? 자, 유형 19, 20, 21 남았는데 자, 유형 20번부터 볼 거예요. 자, 요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자, 예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875번. 자, 연립부등식을 그냥 풀는 문제가 아니라 요거 연립부등식의 해를 조건을 걸어놓고 우리가 그 조건에 대해서 맞추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을 거슬리게 할 만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못 구하겠죠. 당연히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공통부분의 범위를 구했는데 그 범위 안에는 정수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 A가 어떻게 돼야 되냐를 물어보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위에 거 풀면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니까 2랑 5 사이 이렇게 금방 나와요. 자, 밑에 거는 해를 못 구하는데 A가 뭔지 몰라도 인수분해는 되잖아. 곱해서 A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되겠어? 자,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해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뭐야? 아까처럼 해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어떻게? a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같다도 포함. 이게 되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a가 1보다 큰다 작은다를 표기를 안 해줬으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a가 뭐 1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해줬으면 하나만 쓸 수 있지만 자, 어쨌든 이거 둘 중에 하나랑 얘를 연립을 했을 때 해가 하나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럼 봐봐. 위에 건 고정이에요. 어떻게?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인데 자,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공통부분을 걸었을 때 해가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왼쪽에 거 보면 뭐예요? 1보다 작고 a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러면 해가 없어요. 이거는. 그쵸?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얘랑 공통부분을 찾아라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은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여기에 공통부분이 걸려야 됩니다. 맞죠? 공통부분이 걸려서 A가 요쯤에 들어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 공통부분이 생기죠? 되겠습니까? 요렇게 공통부분이 생기는데 저 범위 안에 이걸 만족시킨 정수 X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만.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봐봐. 2보다 크다 안에 해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정수가 누가 들어가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다. 당연히 3이 여기 들어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2랑 A 사이에 3이 있어야지 거기 안에 정수가 3이 되겠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4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4도 여기 앞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정수가 두 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4는 어떻게 돼야 돼요? A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가 3이랑 4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통부분을 찾았을 때 정수가 3 하나만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A가 이제 3이 되어도 되냐, 4가 되어도 되냐,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A가 3이 되면 될까 안 될까? A가 3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자, A가 3이 된다 쳐봅시다. 자, 그럼 이 범위 안에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이 범위 안에 정수 X가 한 개 있어요? 있죠. 3은 있잖아. 맞죠? 3은 들어가도 됩니다. 맞죠? 자, 그럼 4는 되면 될까 안 될까? A가 4가 되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그 범위 안에 3, 4 정수가 두 개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지만 4보다는 작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유형의 문제인지 이해되겠죠? 별건 없는데 저 등호를 넣고 안 넣고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면 조금 헷갈릴 법한 그런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근의 분리입니다. 자, 근에 대한 조건을 물어볼 건데, 우리가 근에 대한 조건은 이미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웠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배운 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배웠어요. 그쵸? 맞지? 자, 이건 이제 단순히 근과 계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하는 내용은 그러면 근 두 개가 어떠한 부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근 두 개가 특정한 값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이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 두 근이 뭐랑 뭐 사이에 있는지, 그러한 근의 위치까지 판단하는 내용을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을 어떻게 2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동일시하는 습관을 만들어 놔야지 헷갈리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건 늘 강조하던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거랑 연계를 지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경우는 A가 양수인 경우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은 A가 음수이면 그래프가 뒤집혀 있으니까 부등호라는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음수가 되어 있으면 양수로 만들어 놓고 생각할 수 있죠. 마치 부등호 이게 부호 바꿔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이건 되게 간단해.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자,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근이 있어야 된다니까. 뭐가 돼야 돼? 두 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서로 다르냐 말 안 하면 갖다 넣어야 돼요. 그쵸? 되겠지? 이게 이제 두 근이 있을 조건인데, 그 다음에 뭘 확인할 거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며. 맞지? 그 말은 두 근을 합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하겠죠.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두 근을 곱했을 때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다? 양수가 돼야 되겠다는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 자, 그럼 봐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의 조건을 찾아냈어요.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두 근이 있어야 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치? 됐죠? 두 번째, 만약에 서로 다르냐는 말 하면 판별식이 0 떼면 됩니다. 그치?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이려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음수가 되면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이면 두 근을 곱하면 이건 뭐가 되겠다?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근이 부호가 반대예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조건이 뭐가 달리겠어?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뭐 두 근의 합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죠, 맞지? 두근이 부호가 반대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두근의 합해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답은 두근의 합이 양수다 음수다 여기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그쵸? 그럼 이제 뭐를 기준 잡아야 되겠다. 두근의 곱이 음수여야 합니다. 두근이 부호가 반대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조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랑 두근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조건이 약간 다른데, 자, 이거 색깔이 다르게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뭐냐면요, 얘는 필요 없습니다. 두근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두근의 곱이 음수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럴까 근데? 자, 봐봐. 두근이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요, 자, 두근의 부호가 반대란 말은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잖아, 그쵸? 맞지? 그럼 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봐봐. b제곱은 무조건 뭐예요? 양수겠죠? 맞지?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럼 두근이 부호가 반대다. a분의 c가 음수란 말은 a랑 c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반대죠? 그러면 a 곱하기 c도 부호가 뭐예요? 반대죠? 그러면 ac는 음수이겠네, 그쵸? 그럼 마이너스 4랑 음수 곱하면 부호가 또 뭐가 돼요? 플러스죠, 맞지? 그러면 두근이 음수인 경우면, 두근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면, a분의 c가 음수인 경우면 판별식은 안 해봐도 무조건 뭐만 나와? 양수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두근이 부호가 반대다라고 하면은 판별식 필요 없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872번은 뭘 하면 되겠어?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 자,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의 a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분의 2는 0이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뭘 본다?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판별식이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조건 달고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4겠지. 그게 양수여야 하고요. 세 번째, 두근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일 거예요. 이거는 양수여야 되겠다 라는 조건.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세 개의 공통 부분을 찾는 연립부등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이 활용파트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에, 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a, 바로 적을게요. 10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8 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던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던가.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뭐예요? a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그럼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니까, 자, 현재 공통부분 어디다 얘들아? 잘 봐야 돼. 자, 요거 풀었더니 흰 거 나왔는데 노란 거 두 번째 조건에 a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니까 현재 공통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x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죠? 이거 날라갔어요. 세 개 모두 공통된 걸 찾아야 돼,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면 a가 0보다 작다.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a가 0보다 작다까지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이게 이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873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뭐를 해야 되겠다.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근의 곱이 양수이고 두근의 합은 음수이다. 이 조건을 바꿔주면 되는 문제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874번은 별건 아닌데요. 자, 2차 방정식이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라고 했어. 그럼 뭘 보라고 했어, 얘들아? 두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즉 a분의 c 하면은 a-6이잖아요. 그렇죠? a분의 c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a-6 두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6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데 조건이 달려있죠. 뭐라고요? 뭐가 돼 있다?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작을 때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작대요. 그 말은 무슨 말? 근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랑 5 이런 거다 이 말이잖아. 그쵸?
음수의 절대값 작단 말은 그 말은 무슨 말?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를 추가시켜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판별식 필요 없어요. 왜?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판별식 쓸 필요가 없는데 뭐는 추가시켜야 되겠다? 두근의 합이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돼요. 왜? 무조건 음수의 절대값,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에 비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이게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조건까지를 구해서 답을 찾는 문제다라는 거지. 되겠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자, 그래프 두 번째. 자, 이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실근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이차함수 그래프의 x절편이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걸 까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실근의 위치. 자,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그냥 예를 들어 어떤 방정식 풀었더니 뭐 x-3에 x-4가 0과 같다는 방정식에 있으면 근이 3이랑 4죠. 맞지?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성립하죠. 맞지? 이런 식의 조건을 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진짜로 함수의 그래프랑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두 실근의 위치인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돼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지? 첫 번째 무슨 조건 달아야 되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게 말 안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두 근이 모두 존재를 일단 해야지 뭐 P보다 크니 작니 뭐를 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근이 여기랑 여기라고 했죠. X절편 맞죠? 그럼 이게 모두 P보다 커야 되니까 P의 위치가 어디 있겠다? 요쯤에 있겠죠. 되겠지? 그럼 P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의 식을 fx라고 할게요. 이 차함수의 식을 fx라고 하면 그래프를 보면 P를 대입하면 그 값이 반드시 X축 위에 값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쵸?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그 식에 주어진 2차 방정식에다가 P를 대입하면 그게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요거. 이거 뭐야? 축이죠? 맞지? 축이 무조건 P보다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P는 반드시 축이 뭐죠? 2차 방정식의 축은 꼭지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맞죠? 까먹지 말라 했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조건 세 가지를 달고 있어야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말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되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말은 똑같아요. P보다 작으려면 두 근이 일단 있어야 되고 P가 여기 있겠죠. 됐지? 자, 그럼 똑같아요.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P를 대입하면은 어떻다? 그것도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이건 조금 다르죠. 왜? 축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는 어떻게? 축이 어떻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맞죠 얘들아?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가 안 까먹었지? 이거 까먹으면 기사대기 맞아도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수학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법을 만들어 놔야 돼.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1분의 1 모르면 기사대기 맞아도 합법 이런 거 있다 이거. 맞지 민준아? 예, 알고 있지? 기사대기 안 맞아 되겠다 맞지? 자,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 근이 이렇게 있으면 근 두 개 여기 있는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겠다? P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두 번째 뭐야? FP가 이번엔 뭐가 나와야 돼요? FP가 음수가 나와야 되죠. 맞지? 자, 세 번째 축.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했으니까 뭐 어디에 더 가까운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이걸 만족하는 조건이 아니니까 버려요. 자, 그럼 이것도 또 눈치챘겠지만 지금 위에 거들 대충 글씨타입 써놓은 이유는 뭐 이것도 필요가 없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이 말은 P를 대입한 게 음수만 나오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왜 판별식이 또 필요가 없냐? 상식적으로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져 있는데 P를 대입해서 음수가 나와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P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P를 어떤 값을 대입해서 음수의 값을 가지는 그래프는 무조건 일단 교점 두 개가 없으면 애초에 얘가 성립을 안 해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FP가 0보다 작다 이 조건만 달고 있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잘은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 두근이 PQ 사이에 있다. 그러면 좀 지저분해지는데 두근이 PQ 사이에 있으면 두근이 이렇게 있으면 P랑 Q가 어디? 여기랑 여기 있겠죠. 맞지? 그럼 이것도 뭐 굳이 하자면 어떻게 두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FP도 양수 그리고 FQ도 양수 두 개 다 써주면 돼요. 세 번째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 P랑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냥 그래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래프의 위치에 따라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작나 보여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2차 함수는 상당히 여러분이 생각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3차, 4차를 하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지수 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의 한계로 인해 그래프를 못 그린 애들이 있는데 그걸 싹 다 2차 함수로 치환해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2차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미분적분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내용 또한 역시 미적분에 가면 여러분 고2 때 미적분 1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무조건 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근의 분리라는 내용을요. 뭐 나중에 가면 극대값, 극소값이라 이슬을 해놨거든요. 그래프에 뭐 극대값, 극소값 조건을 가질 때 그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요. 어쨌든 이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쓸 겁니다. 이 내용 기억 못하고 있으면 그 내용 당연히 못 풀겠죠.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2년 뒤에 그걸 볼 거니까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기는 합니다. 2년 뒤에 이거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뭐 천재지. 맞죠? 그때 가서 내가 어차피 다시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수학 내용이 단발성인 것들도 많죠. 이 단원 지나가면 필요 없는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수에서도 나올 거고요, 미적분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은 근의 분리가.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꼭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뭐 878 한번 볼까? x제곱 마이너스 2 k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자, 무슨 말?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답니다. 이게 여기 있겠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바로 썼어요. 판별식 4분의 1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이 식에다가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예요.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뭐요? 이 식의 축. 자, 마이너스 2분의 b 나왔으나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뭐다? k죠, 맞지? k가 뭐보다는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별거 아니죠, 맞지? 저게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가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죠? 이거는 2k가 넘어가서 k는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럼 요렇게 되니까 현재 공통분 여기 두 군데 걸려 있어요. 자, 근데 k가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걸 모두 만족하는 건 여기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k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879 이 문제가 약간 조금 짱나게 해놨네. 뭘 짜증나게 했을까 얘들아?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라고 안 하고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이거예요. 요거 두 근이
3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걸 쓰는 문제가 아니라 두근이 3보다 작은 양수라 했죠. 그러니까 얘예요. 어떻게 두근이 0과 3 사이에 있을 조건을 찾아라 이 말이 문제인 거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전 밑에 두 개는 여러분 생각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